정치권 핵심 키워드로 대선 전국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김준일 뉴스톱 대표와 정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대선 전국 첫 번째 키워드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직자의 배우자로서 모든 점에 조심해야 하고 공과 사의 구분을 분명히 해야 했는데 제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특히 제보자 당사자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제가 져야 할 책임은 마땅히 지겠습니다. 수사와 감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거 후에라도 제기된 의혹에 대해 성실하게 설명드리고 끝까지 책임을 질 것입니다. 네, 서면 사과 일주일 만에 결국은 직접 나와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뭐 평가는 엇갈리고 있는 것 같긴 한데 핵심 내용 한 문장을 뽑자면 어떤 게 제일 중요한 건가요? 뭐 그냥 포괄적인 사과죠. 이게 예. 뭐 핵심 문장이라고 하기보다는 전체적인 기조를 보면은 이를테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 그러니까 따지기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고 법인카드 의혹, 뭐 사용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인 것만큼 결과에 책임지겠다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김건희 씨 사과 때하고 조금 다른 게 있어요. 김건희 씨는 본인도 좀 뭉뚱그려서 사과를 했지만은 국민의힘에서 자료를 냈습니다. 네. 소위 말해서 자기들 입장에서의 팩트 체크를 해서 이거는 사실이다, 사실이 아니다를 다 냈는데 네. 민주당에서는 이번에는 자료 같은 게 없었어요. 예.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박찬대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하나 해명을 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고 자세한 내용은 해명을 하다 보면 끝이 없다라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허위 이력 같은 경우에는 그때 이력서에 뭐가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이 뭐 뻥튀기가 됐는지를 따질 수가 있는데 이를테면은 소고기를 먹었다. 뭐 이를테면 뭐 블루베리를 먹었다. 이거를 이제 해명을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조금 모양새도 안 좋고 뭐 그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떤 분들 이제 입장에서는 너무 부족한 거 아니냐, 디테일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이제 뭐 비판받을 여지가 충분히 있는 거죠. 서면 사과 때보다 나아간 내용이 어떤 건가 이런 부분을 좀 들여다볼 필요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나아간 게 없었는데 명확하게 다시 한번 A 씨가 피해자다라고 피해자다. 하고 사과를 네. 이제 했다라는 부분이 좀 나아진 거고 본인이 얼굴을 드러내놓고 사과를 했다라는 거에 좀 초점을 맞춘 것 같아요. 결국은 김건희 씨도 그런 부분이었잖아요. 결국은 본인이 이런 의혹에 대해서 본인이 이제 직접 사과를 하는 부분 그것도 거의 그래서 데자뷰 같은 저는 저 어제 왜 데자뷰였냐면은 김건희 씨도 그날 사과가 1시간 전에 알려졌거든요. 예. 지금 김혜경 씨도 마찬가지요. 한 50분 전에 알려졌어요. 딱 기자들한테 알려지고 사과가 이루어지고 다만 차이점이 있었다면 질의응답을 받았지만 디테일은 없었다. 근데 거의 비슷하게 지금 이루어졌다라고 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디까지 사과한 거냐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건데 이게 이런 논란을 일으킨 걸 사과한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뭐 논란을 일으킨 거를 사과했다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디테일에 대해서 뭐를 하나하나 언급하기가 소고기를 먹었네 안 먹었네 이게 좀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조금 이제 말하기가 껄끄럽다라고 수사와 보시면 돼요. 감사를 지켜봐야 된다. 예, 그렇게- 이런 답변으로 또 대신하기도 했는데 일단 그 논란이 됐던 배모 사무관과는 오랜 인연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제보자 A 씨에 대해서는 첫날 인사하고 마주친 게 전부다 예.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걸 보면 또 선을 긋는 그런 메시지로도 보이고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은 정말로 사실일 거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왜 그러냐면은 그 이제 A 씨의 녹취록들이 이제 풀린 것들이 있잖아요. 예. 그 중에서 하나가 이 배 씨가 5급 배 씨가 7급 A 씨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쥐잡듯이 잡는 게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은 아니 그 사모님한테 얼굴 드러내지 말라고 했는데 왜 가가지고 그러고 있느냐라고 하면서 한 15분에서 20분 동안 깹니다. 그러니까 이게 배 씨가 뭐
좀 편하게 얘기하면은 공을 다 독차지하려고 그랬다. 이 의정과 관련해서. 그래서 너 얼굴도 보이지 마라는 거예요. 그런 맥락들을 봤을 때 정말로 한 번 보고 못 봤을 수도 있다. 진짜 잘 몰랐을 수도 예. 있다라는 게 저는 거짓말처럼 느껴지진 않아요. 근데 예. 이게 얼마나 이런 맥락들이 국민들한테 이제 좀 설득력이 있을 것인가는 예. 좀 다른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예. 제보자 A 씨의 또 입장도 하나의 축 아니겠습니까? 어제 사과 기자회견 직후에 입장을 냈는데 진정성이 느껴지지도 않았고 그리고 핵심을 비껴가는 기자회견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A 씨 같은 경우 이제 사과 기자회견을 보고 본인이 조금 납득할 만한 사과가 아닌 경우에 어떻게 보면 또 추가 제보를 계속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녹취록이 880개 뭐 알려진 거로는 예. 그리고 8시간 분량 뭐 이렇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겁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왜 이거를 했느냐. 저번에 이제 살라미 전술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예. 하면서 박수영 의원이 이제 국회에서 뭐 공개를 하고 그거에서 이제 팩트 체크를 하고 반박을 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잖아요. 예. 이게 한도 끝도 없이 이어질 수 있겠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일단 사과를 해서 예. 그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나왔을 때도 그냥 인정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예. 간다라는 거니까 이 해명으로 추가적으로 뭔가 논란을 일으키지 않겠다라는 게 지금 민주당의 전술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또 추가적으로 의혹이 나오겠죠. 뭐가 나오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관계는 다투겠지만은 논란을 일으키지는 않겠다라는 거니까 뭐 예. 이게 영향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은 이거를 지금까지처럼 사과하기 전처럼 그렇게 더 커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상대적으로 예. 그래서 김혜경 씨 측 입장에서 보면 지금 또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섣불리 얘기하는 게 상당히 좀 조심스러우니까 이렇게 포괄적으로 얘기하는 게 또 이해가 가는 측면도 있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결국은 이게 굉장히 명쾌한 사안인데 지시를 직접 했는지 법인카드를 썼는지 여부만 그 부분만이라도 얘기를 해야 진정성이 있는 게 아니냐 또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저는 뭐 지적하신 부분에 굉장히 좀 공감을 하는 게 지금 예. 크게 보면은 이거잖아요. 하나는 갑질을 예. 알았느냐 몰랐느냐. 그러니까 김혜경 씨가 직접 지시는 하지 않았더라도 알았느냐 몰랐느냐. 두 번째가 그 의료법 위반 논란이 있는 거죠. 약의 대리 수령 그렇죠. 한 부분. 그리고 예. 세 번째가 법인카드. 크게 보면은 이제 이런 거예요. 예. 근데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법인카드는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저는 수사 중인 사안이니까 말씀드리기가 그렇다라고. 근데 약 대리 수령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아무리 해명을 해도 저는 뭐 일반적인 국민의 상식에 보면은 그거를 왜 배 씨가 그걸 본인이 먹어야 되는지 최근까지 불임 치료 받았다라고 채널 A에서 또 보도했잖아요. 그냥 이런 거는 인정을 하는 게 차라리 낫다.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더라도 벌금형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명쾌하게 해명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인정을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비춰진 게 좀 민주당 입장에서 아쉬운데 그게 뭐 캠프에서 판단을 했겠죠. 그리고 후보자가 판단을 했을 겁니다. 그 부분. 네. 유권자들이 어떻게 볼지도 관심인데 정치권에서 공방은 계속 될 걸로 보입니다. 동문서답식 사과다, 알맹이가 쏙 빠졌다, 의혹해서 안 됐다 이런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예. 뭐 당연히 국민의힘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고 사실은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은 김건희 씨보다 김혜경 씨가 좀 논란이 덜해서 그 부분이 장점이었잖아요. 네. 그 장점이 다 희석돼 버렸다. 그러니까 다 똑같이 됐다라는 게 이제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공세를 할 겁니다. 그 부분은. 그러니까 어차피 그 부분이 상쇄가 돼 버리면은 다른 부분에서 더 유능한 후보 뭐 일자라는 후보를 이재명 후보가 말을 하고 있지만은 지금 지지율이 약간 뒤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뭘로 엎을 것이냐 이제 이런 부분이 남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전격 사과 예고 후에 전격 사과를 했잖아요. 상황이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가는데 이렇게 된 데는 이낙연 위원장의 의견이 반영된 거다. 이런 해석이 지배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낙연 이제 총괄선대위원장 맡으면서 첫 회의하고 첫 일성이 이 얘기였어요. 예. 예, 성찰해야 겸손하게 겸허한 사과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근데 이게 이미 이낙연 위원장뿐만이 아니라 민주당의 주류 이제 지도부에서 지금 판단을 했습니다. 뭐냐면은 우상호 이제 선대본부장이 전에는 지지율에 거의 영향 없다 이거 관련해서 예. 언론에 나와서 했는데 어저께 나온 거는 이미 검토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했어. 이낙연 위원장이 얘기하기 전에 이미. 예. 그러니까 이게 지지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게 사실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동안에 몇몇 이제 민주당의 뭐 소위 말하는 이제 스피커들 분들이 나와가지고 했던 게 여론을 굉장히 악화시켰어요. 뭐 이게 현근택 대변인이 이 제보자 A 씨에 대해서 9개월 일했는데 8개월 동안 녹음한 게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예. 뭔가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일종의 음모론 이런 것들이
계속 악화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선을 긋고 가야 되겠다라는 게 지도부의 판단이었습니다. 네, 그만큼 전체적으로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 이낙연 총괄선대위원장이 이제 어제 선대위 전면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또 주목받았던 게 추미애 전 장관이에요. 예. 추 전 장관이 경선 과정에서 이낙연 위원장이 이재명 후보와 관련해서 대장동 문제 제기했던 부분을 사과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글을 또 올렸다가 근데 이걸 또 나중에 내렸더라고요. 예,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굉장히 빨리 내렸어요. 음. 예, 저도 저거를 봤는데 페북 글을 한 30분도 안 돼서 내린 것 같아요. 예. 항의가 엄청 들어왔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추미애 전 장관도 사실은 뭐라고 해야 돼? 한 고집 하시는 분이거든요. 한 줏대가 있는 분인데 예. 저게 지금 안 좋다라는 게 당내 주류에서도 왜냐하면 선대본부장 지금 해서 호남표 뭐 이제 끌어와야 되고 이제 막 시작하는 이낙연 전 대표 총괄선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게 지금 맞느냐 당에 예. 이제 그런 이제 기류들이 강했어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추미애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뭐 훌륭하신 분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당내에서도 인식들이 선거에 큰 도움이 안 된다. 지금 발언들이 일련의 과정들의 발언들이 너무 강경 발언을 쏟아내가지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어제 바로 전화했다는 거죠. 보도 내용 보면. 그러니까 글 내리라고. 예, 그런 것까지 다 포함을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조금 이제 그런 맥락들을 조금 이제 추미애 전 장관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상황을 보면은 빨리 원팀 이뤄가지고 김혜경 씨 논란 수습하고 지지율 다시 올려야 되는데 이거 도움 안 된다 이러면서 이제 다시 수습에 나선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지금 호남표 다시 예. 끌어와야 되는데 바로 저격당하면은 이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그런 거를 좀 고려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민주당에서는 지금 다시 지지율을 올리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윤석열 후보는요. 이 발언이 쟁점이 됐습니다. 무슨 얘기가 있었는지 다음 키워드 보여주시죠. 적폐청산 수사 해야죠. 예.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언론 인터뷰에서요. 집권하게 되면은 적폐청산 수사할 계획이 있냐 이런 취지의 질문을 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해야 된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중앙일보하고 인터뷰였는데 이 기자의 질문에 적폐청산 수사라는 게 이제 그렇게 들어갔어요. 예. 전 정권 문재인 정부처럼 적폐청산 수사를 할 것이냐라고. 그러면 이제 이거에 대한 답변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비리가 있으면은 예. 뭐 가리지 않고 일단은 검찰이 수사를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뭐 예.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적폐청산 수사라기보다는 뭐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뭐 검찰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딱 첫 일성이 그거였어요. 할 거다. 할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럼 우리가 적폐냐 뭐 예. 이렇게 이를테면 아다르고 어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제 조금 반발을 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이 맥락들을 보면은 그 기사 이제 인터뷰한 거 맥락들을 보면은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관여를 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에 의해서 다 하는 거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듣기에 따라서는 그러면 대통령이 직접 나서가지고 적폐청산 수사하는 검찰 출신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건 아니라고 명확하게 얘기는 했어요. 예. 근데 어쨌든 분명히 그렇게 비춰질 소지가 예. 있다. 그런 발언했다라는 거는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단어에 대한 반응이 더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일단 청와대가 이례적으로요. 야당 대선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하다, 선을 지켜라 이런 반응을 보였고요. 또 이해찬 전 대표는 어디 감히 이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예. 뭐 이해찬 전 대표의 이제 심정은 하는데 이 예. 어디 감히라는 표현은 딱히 저는 이게 좀 긍정적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누가 자격이 있고 없고 그런 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청와대가 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냐면은 지금 청와대는 사실은 굉장히 자부심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권 들어서 어떤 권력형 구조적 비리는 전혀 없다. 문재인 정부가. 예.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도 굉장히 높다. 이거를 굉장히 큰 자부심이고 이를테면은 선거 중립, 대선 개입도 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논란들을 다 피해가고 있다라. 예를 네. 들면은 뭐 이를테면은 뭐 추경을 막
많이 늘려가지고 예. 여당을 유리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도 안 하려고 굉장히 조심조심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적폐, 일종의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적폐 아니야라고 말한 것처럼 들린 거죠. 그러니까 예. 그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굉장히 강하게 좀 선을 그은 것 같고요. 민주당에서 지금 이렇게 좀 세게 나오는 거는 사실은 약간 표 결집 효과도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를테면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런 표적 수사로 인해서 이렇게 좀 이제 안 좋은 일을 한 것 이런 것들을 좀 지지자들한테 상기를 시키면서 막판 표결집을 좀 노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 네. 근데 좀 더 해석을 해봤으면 좋겠는 부분이 윤석열 후보가 민주당과 정권이 검찰을 이용해서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질렀냐 이런 발언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걸 뭘 저격한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을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예. 본인이 열심히 뭐 이렇게 적폐청산 수사를 했는데 그 이후에 그 검찰 권력을 뭐 이를테면 추미애 전 장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법무부 장관이 와가지고 본인은 이런 몰아붙인 이런 상황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구체적이진 않지만은 본인도 피해자였다라는 거를 우회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려는 것 아닌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내 뭐 속내가 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할 수 있다. 본인도 피해자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하겠다라는 그런 큰 틀의 취지에서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뭐 계산된 발언일지 돌발적인 발언일지 그거는 알 수 없는데 어쨌든 윤석열 후보가 적폐 수사하는 게 왜 문제냐. 문제될 게 없으면 뭐 아무렇지 않을 텐데 왜 이걸 갖고 이렇게 비판을 하느냐, 발끈하느냐 이렇게 되받아치기도 했는데 윤석열 후보 측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또 이쪽에서는 야당 결집을 노린 의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뭐 사견입니다만 이 발언 자체가 처음에 그거를 답변을 했을 때 이를테면 야당 결집용으로 한 건 아니고 본인의 소신이었다고 봅니다. 예. 근데 지금 굴러가는 상황은 네. 그렇게 돼버렸어요. 돼버렸어요. 예. 여당은 여당대로 결집을 하고 야당은 야당대로 결집을 그럼 하고. 말 실수인가요? 잘한 발언인가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실수라고 볼 필요는 저는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볼 필요는 없는 게 뭐냐면은 양당이 지금 다 결집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트렌드가 그러면은 막판에 이렇게 정권 교체론으로 이렇게 가면은 소위 말해서 안철수 후보가 좀 더 많이 빠지고요. 윤석열 후보한테 갈 겁니다. 네. 또 하나는 결집을 하면은 사실은 지금 구도가 사실 그대로 유지된다고 봐야 돼요. 격차가 더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예. 물론 도움은 되겠지만은 민주당에 더 격차가 줄어들지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정권 교체 여론이 더 높잖아요. 양쪽에 다 결집을 해버리면 그러면 이 구도가 굳어지는 효과가 있어요. 그런 것까지 보고 지금 사후에 이거 발언은 의도된 건 아니지만 사후에 지금 그 국민의힘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윤석열 후보가 지금 문재인 정부는 김대중 전 대통령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 계승자라고 하는데 그거 사기다 또 이렇게 강도 높게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또 지지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 얘기는 사실은 뭐 사기다라는 발언이 좀 세긴 하지만은 윤석열 후보 측이 일관되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는 이를테면 조국 수사나 이런 것들 문제가 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그리고 어떤 뭐 화해, 통합 이런 것들을 제대로 못했는데 이게 같은 개성선상에서 볼 수 있느냐라는 거고 또 하나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를 했잖아요. 윤석열 후보가. 그러니까 노무현의 정신, 통합이나 화합 이런 거를 문재인 정부 못했고 이재명 정부도 못할 거고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거를 또 뉘앙스를 이렇게 비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치열한 양강 후보 사이에서 요즘에 머릿속에 상당히 복잡한 분이 또 있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시죠. 네. 이재명 후보 측과 물밑 접촉하나요? 이랬더니 어떻게 알았지? 이거 소문난 지 좀 된 것 같은데 보통 소문이 안 났으면 좋겠는 거는 이렇게 물어볼 때 저런 답변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 뭐 그 예전부터 송영길 대표가 굉장히 공개적인 러브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한테. 그래서 이제 물밑에서 얘기가 오간 거를 안철수 후보가 인정을 한 거잖아요. 예. 이제 공개적인 러브콜이 예. 있었다라는 거 말고. 이게 놀란 척은 왜 하는 걸까요? 연기 뭐 죄송한데 약간 발연기. 예. 약간 그러니까 저거는 왜 놀란 척 했냐면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본인의 안철수 후보 측 본인의 몸값을 좀 올리려는 걸로 저는 봤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구애가 오고 있고 저기에서도 구애가 오고 있는데 심지어는 얘기까지 오가고 있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좀 국민의힘
측을 살짝 긴장하게 만들려는 이런 정도의 이제 스탠스로 저는 읽었습니다.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어쨌든 이게 실제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그리고 얼마나 진지하게 지금 보고 있느냐 민주당이 안철수 후보 측이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민주당에서 이게 어떤 의도를 갖고 이렇게 러브콜을 보내는 건지 그리고 안민석 의원 같은 경우에 지금 선대위에서 총괄 특보단장 맡고 있는데 언론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밝힐 수 없는 많은 얘기가 오고 가고 또 지난 한 달 동안 일들이 진행돼 왔다. 빅픽처가 기대된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는데 대체 어떤 제안을 했을 것이며 어떤 결과가 예상되는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유인태 그 전 국회 사무총장이 오늘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정권 교체가 아니라 정치 교체를 하기 위해서 손을 잡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정권 교체 돼봤자 맨날 똑같은 상황 또 누구 보복하고 이러는데 아예 새로운 정치 시스템을 하기 위해 이재명과 안철수가 손을 잡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큰 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단순히 자리 하나 내주고 그런 게 아니라 그렇다고 본다라면은 뭐 이원 집정부제 예를 들면은 뭐 선거법 개정 뭐 이런 거를 고리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는 할 수가 없는데 사실은 양쪽 다 복잡한 게 민주당 내에서도 그냥 삼자 구도로 안철수가 선전해서 가는 게 이재명 당선 확률이 더 높다. 단일화한다고 하면 오히려 굉장히 많이 떨어져 나갈 거다라고 이 양강 구도가 되면 오히려 더 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 상당히 있거든요. 이게 완전 주류는 아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뜻도 명확하게 확인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좀 지켜봐야 됩니다. 근데 뭐 민주당 입장에서 제가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 단일화 되면 좋고 민주당하고 안 돼도 지금 이렇게 물밑 접촉하면 국민의힘하고 멀어지게 하니까 그것도 또 좋은 거고 일석이조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조금 전에 그래픽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죠. 안철수 후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단일화 안 돼서 정권 교체 안 되면 그게 왜 내 책임이냐. 국민의힘 책임이다. 이런 말은 또 처음인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단일화에 대한 책임론이 나중에 불거질 거예요. 이를테면 굉장히 선거 막판 되고 만약에 다시 이제 조금 박빙으로 들어갈 경우에는 압력이 굉장히 올 겁니다. 그때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본인은 나는 일관되게 나는 단일화 안 한다라고 얘기를 했다. 그럼 본인들이 그러니까 국민의 힘이 대안을 마련해야지 왜 나한테 책임을 돌리느냐라는 거를 이제 전에 안 했던 방식인데 이제는 이제 그런 것들을 예상을 하고 이제 슬슬 말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일화는 저는 안 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 예. 끝까지 안철수 후보는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는 이번에 만약에 소위 말해서 철수를 하게 되면은 네. 대선 후보로서의 정치 생명은 사실상 끝이 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큰 꿈을 꾸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완주하면 얻을 게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2027년은 또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추후에 정계 개편, 이를테면 대선이 어느 쪽에 지든 후유증이 클 것이고 큰 틀에 이제 정계 개편이 있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고 또 하나는 이제 나중에 이제 개헌이나 선거법 제도 개헌 이런 때 이제 다시 한번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것까지 이제 보고 움직이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렇다면 과연 민심은 지금 후보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여론조사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래픽 보여주시죠. 네, 머니투데이 더 300에서 한국갤럽에 의뢰해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36.9%로 나타났고요. 윤석열 후보가 40.1%, 안철수 후보는 10%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네. 다음에 넥스트 리서치 여론조사 결과도 좀 보실까요? 보시는 것처럼 이재명 후보 31.6%, 윤석열 후보가 36.1%고요. 안철수 후보는 여기서도 10%를 기록했네요. 네. 자, 이제 한 달이 안 남은 그런 상황인데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 그 조사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이제 트렌드잖아요. 지금 이 방금 처음에 나왔던 갤럽 조사 같은 경우에는 3주 전에 있었던 거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예. 윤석열 후보 4%포인트 올랐고요. 이재명 후보 2%포인트 올랐고 안철수 후보 3.5%포인트 떨어졌어요. 떨어졌군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둘 다 그러니까 윤석열, 이재명 둘 다 올라요. 조금씩 오릅니다. 이거는 지금 막판에 양당의 결집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 오히려. 예,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더 오른다라는 거예요. 이재명보다. 그게 이제 안 좋은 예. 거고 이재명 후보한테 또 하나는 안철수 후보가 빠지고 있어요. 예, 그 부분이 예. 이제 조금 향후를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속보가 한 가지 들어와서요. 저희가 앞서 다뤘던 내용이라 좀 관련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후보가 발언했던 내용이죠. 집권하면 적폐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발언한 내용과 관련해서 강력한 분노를 나타내고
사과를 요구했다. 이런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브리핑을 통해서 이같이 밝혔는데요. 윤석열 후보가 집권하면 적폐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인터뷰에서 했던 발언과 관련해서 강력히 분노한다면서 사과를 요구했다는 소식이 잠시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재직 때 이 정부 적폐를 있는데도 못 본 적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냐? 이렇게 이제 청와대 입장이 나왔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의 대선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 직접 강력한 분노를 표출했다. 이거 상당히 좀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이례적이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그 청와대 내부에 있는 분들도 그렇고 자부심이 대단해요. 우리는 권력형 비리가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권력형 비리가 있는 것처럼 우리를 저격을 했다라는 거에 지금 전체적으로 좀 분노를 하신가.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일종의 선거 중립 의무가 위반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하고서라도 지금 이렇게 세게 발언해야 된다 이렇게 보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문재인 대통령 또 발언에 대해서 여야 공방도 또 좀 치열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추가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준일 뉴스톱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